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수능국어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시간 부족일 텐데요. 대부분 이제 4, 5등급 학생들이 시간 때문에 한 지문 혹은 두 지문씩 못 풀어서 좋은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국어 시간 부족 해결법, 시간 분배 원칙 5가지 총정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4, 5등급 학생들 시간 안배만 잘해도 한 등급 오른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 원칙 1, 영역별로 시간을 끊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수능이 총 45문제 80분 안에 푸는 거죠. 그럼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한 문제당 평균 시간이 1분 30초, 1분 30초.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지문당 시간은 그럼 평균 5, 6분 정도 되겠네요. 그죠? 5, 6분.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먼저 선생님 제안하는 거는 자, 1번에서 15번이 화법작문 문법이죠. 그죠? 이걸 20분인데 20분에 끊고 별표를 해주는 거예요. 못 푼 문제는 별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이 그 열대성문항이죠. 그죠? 근데 이건 30분. 그래 이제 만약에 못 푼 게 있으면은 30분 끊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15문항인데 역시 25분에 끊고 별표하시고 나머지 혹시 남는 시간 있으면 이제 별표한 거나 못 푼 거 이런 것들 하시고 이제 검토나 마킹 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끊어주는 이유가요. 끊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간 분배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자, 방법은 시간 내 풀되 별표 치고 못 푼 거는 어떻게 돼? 지문은 버리거나 남은 시간을 다시 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자, 이제 이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영역별로 시간을 분배하고 끊어주는 이유는요. 내가 일단은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화법 작문은 20분인데, 화작은 내용 쉽고, 문법은 이제 그 개념 지문 빼고는 지문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럼 이제 20분 정도 다 풀 수 있는데, 못 푼 게 있으면 일단은 별표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보통 요즘 세 지문 정도 나오죠. 인문 지문이 가나 두 지문 정도 주고, 다섯, 여섯 문제 출제되죠. 그죠? 근데 이게 시간도 제법 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문, 뭐 과학 지문 이런 식으로 총 세 지문 정도 나오고. 근데 일단 지문당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균 10분씩 잡고요. 근데 이제 문학은 수특 연계 지문 많으니까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같은 25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검토 마킹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보통 화작문은 1번부터 15번까지 배치가 되죠. 그죠? 그냥 이건 늘 일정한 패턴이고요. 근데 비문학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문학은 비문학끼리 묶고 문학은 문학끼리 묶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자, 일단은 영역별로 묶어서 풀어야지 어떻게 돼? 문제 그 유형이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묶어서 풀어야지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은 비문학끼리, 문학은 문학끼리 이렇게 끊어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돼? 이렇게 끊어 읽었을 때 좋은 거는 내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못 푼 지문은 이렇게 별표하고 건너뛰면은 나중에 어떻게 내가 다시 가서 그 남는 시간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자, 기본 원칙이 한 문제 때문에 한 지문 놓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보통 한 문제, 그죠? 보기 3점 푸는데 집중하니까 한 지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기 한 문제 때문에 지문 3, 4문제를 놓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자, 한 문제 버릴 거예요? 아니면 한 지문 버릴 거예요? 당연히 한 문제를 버려야 되겠죠, 그죠? 자,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3점 문제 때문에 집중하다 보면은 5분, 10분 세워라, 내워라, 시간 갈 줄 모르고 써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문을 그렇게 하니까 한 지문을 아예 못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법 작문 문법 중에서도 고전 문법이나 문법 3점 힘들면 그 문제 일단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그죠? 비문학에서 과학기술 3점이나 경제 3점을 일단 버리세요. 왜냐면은 과학기술 3점이나 경제 3점은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풀어도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시고 푸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을 일단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오히려 3점 풀 시간이 자연히 확보가 될 거예요, 아마.
이제 그거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다? 한 문제를 버려라. 대신에 한 지문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기본 원칙 3. 자, 비문학은 내용일치 먼저 읽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용일치 먼저. 자, 그럼 이제 내용일치 문제를 맨 먼저 풀고 보기는 맨 뒤에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이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능 문제는 보통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 문제로 제출이 크게 분류가 돼요. 근데 내용을 파악해야지 구조가 파악이 되고, 구조가 파악이 돼야지 당연히 어떻게 돼? 뭐 주제를 찾고, 그래서 보기 3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죠. 그죠? 전문적인 글이 많으니까, 내용일치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자, 먼저 읽으면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느냐? 지문은 어렵고 낯선데 내용일치 선지를 읽어보세요. 그럼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문을 읽는데 도움도 되고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문을 읽을 때는 문단별로 요약을 하세요. 그리고 문단별로 요약해갖고 줄치면서 읽으면은 지문들의 내용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지문들을 쉽게 풀 수 있고요. 반대로 나중에 풀어야 될 게 보기 문제예요. 보기. 자, 보기 문제는 왜 나중에 풀어야 되느냐? 보기는 지문과 상관없는 예시나 어떤 사례들이 나오는데 보기는 지문과 보기를 연결시키는데 푸는데 시간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버리란 얘기예요. 시간이 부족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 한 지문 전체를 다 풀 때 그 우선순위를 두는 거겠죠. 만약에 시간이 안 나오면 보기는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근데 좀 예외가 있어요. 과학기술에서 그림은 대부분 자, 뭐예요? 과학기술 지문 내의 그림이나 보기는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학기술 내용이 어려워서 지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보면은 지문의 내용을 읽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어떻게 보기에서도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그 그림을 먼저 보시고 지문을 해석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용 파악이 쉬워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보기는 일단 버리는 거예요. 왜? 지문과 연결시켜갖고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일단. 그리고 또 보기는 어떻게 3점이기 때문에 풀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특히 지금 4, 5등급 학생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시간을 먼저 맞추는 게 핵심이 되다 보니까 보기는 안 되면 버려라.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원칙 4. 문학은 반대로 뭐부터 풀어라? 보기부터 풀어라.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문학에서 보기 3점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오히려 어떻게 돼? 보기를 먼저 읽어주면은 작품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뭐 황만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내용과 주제를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먼저 읽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오히려 이 뭐죠? 작품 속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한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이게 나중에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소설의 구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용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시에서 가다 공통점과 소설에서 첫 번째 문제는 나중에 풀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일단 문학에서 보기는요. 지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줘요. 그 정보들을 많이 주는데 비문학과 반대가 되는 거죠. 비문학은 보기를 맨 나중에 불러야 되는데 문학은 보기를 먼저 푸는 건데 문제 형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기에 있는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위작품을 어떻게 돼? 평가시오. 그럼 이제 보기를 먼저 읽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서 어떻게 돼?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좀 알아야 될 게 자, 가다 공통점이죠. 그죠? 시에서 가다 공통점. 그러면 이제 보통 가나다 세 작품을 주는데 세 작품을 묶을 때는 당연히 형식사의 공통점과 내용사의 공통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사의 공통점은 반어, 역설, 감정입 이런 표현법이 쓰였다. 내용사의 공통점은 주제가 유사한 작품을 묶고 뭐 대상이 부재에 그리워한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유사한 걸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내용이 파악돼 주제도 찾고 형식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먼저 읽고서 이거를 풀어줘야 되겠죠. 내용이 파악돼야지 구조든 형식이든 찾을 수 있는 거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구조를 풀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소설은 이야기니까 보기나 내용일치 문제가 인물 사건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소설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이거든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용도 파악 안 하고 이 문제를 풀라니까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 문학은 어떻게 풀어라? 보기 3점이 일단 우선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용 일치나 시어 식구 파악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가다 공통점이나 이 소설이 어떻게 돼? 그 시점 진술 방식, 서술상의 특징 이런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은 비문학은 내용 일치 먼저 풀고 문학은 어떻게 돼? 보기 먼저 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기본 원칙고 본인에게 맞는 시간 전략을 세워라. 자, 이거는 큰 틀의 전략과 그 다음에 어떻게 세부적인 전략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능 그 시험 보기 전에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뭐가 가장 취약해? 그럼 이제 취약한 영역과 잘하는 영역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잘하는 건 당연히 우선 먼저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맨 뒤로 빼야 될 거.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난 이거 맨 뒤로 빼고 싶다 하는 거 하나만 정하시면 돼요. 하나. 그 중에 이제 경제가 약하다, 아니면 과학기술이 약하다 하면은 일단 얘네는 아예 맨 뒤로 빼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걸 먼저 빨리빨리 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문법이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문법을 아예 뒤로 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작문을 20분을 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화작문을 12, 13분에 끊어주고 비문학, 문학, 문법 이런 순으로 가시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근데 세부 전략은 또 이제 우리가 비문학을 풀 때도 30분에 끊어주는데 문학을 풀 때도 20분에 끊어주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 있는 건 먼저 풀으라는 얘기죠. 자, 비문학, 경제, 과학기술 자신이 없으면 이 순서대로 인문, 뭐 경제, 과학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프 3점이나 그 경제 3점이나 과학기술 3점은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문학에서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뭐 시나 고전시가 제일 자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은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영역별로 어떻게 돼? 시간을 끊어라. 화법 작문 20분, 비문학 30분, 문학 25분. 그 다음에 못 푼 거는 별표 건너뛰어라. 그 다음에 비문학은 어떻게 돼? 비문학 3점이나 고전문법 3점, 문법 약한 것들은 어떻게 돼? 아예 한 문제씩 버린다. 일단은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또, 그 다음에 이제 약한 것은 맨 뒤로 빼거나 버린다. 그죠? 비문학은 그 다음에 내용을 먼저 풀고, 문학은 보기 먼저 읽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 자, 이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어떻게 연습하고, 이런 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3점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러주신 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전략도 세워보시고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겠죠.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